예, 인플루엔자 유행이 한풀 꺾였거든요. 지금 오늘 날짜가 12월 20일인데 어제 발표한 질병관리청의 통계 보면 이렇게 전주까지의 유행 상황이 한 48, 그러니까 외래 내원하는 1000명당 인플루엔자 환자가 48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 가장 높았을 때가 7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크 꺾여서 2주 전에 70이었는데 이제 좀 꺾여가지고 인플루엔자 발생 환자들은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유행했었던 인플루엔자는 A형 H3N2였습니다. H3N2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1968년도에 홍콩 독감이라 그래서 팬데믹 일으키면서 이제 토착화됐고 지금 거의 60년 가까이 유행을 하고 있는 인플루엔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변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방접종을 했던 그룹에서도 많이 발병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백신에 있는 바이러스랑 그리고 실제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맞지 않는, 저희가 그래서 미스매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미스매치가 있으면 이제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데, H3N2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60년째 유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변이가 많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번에 뭐 K 클레이드라 그래가지고 뭐 새로운 이제 유전형이 이제 출현했고,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유행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나라 유행 자체가 10월에 시작을 했는데, 보통 우리나라의 겨울 유행은 11월 정도에 조금씩 환자 늘다가 12월이나 1월에 피크를 그리는 패턴이었는데, 이번에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당겨져서 유행주의보도 내렸고 피크도 11월에 피크를 그렸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 앞서서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일찍 유행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빨리 유행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10월 초에 추석 연휴 전에 일본하고 대만 같이 이 아시아권 국가에서 먼저 유행을 먼저 시작을 했고, 추석 때 우리나라가 열흘 이번에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에 여행 다녀오고 나서 추석 이후에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11월에 피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맘때에 막 인플루엔자 환자가 늘어나가지고 피크를 하고 이제 한 2월 다 돼서 이제 좀 가라앉으면 3월, 4월에 B형 유행하고 이제 한 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끝나는데, 올해 너무 일찍 지금 A형 H3N2가 먼저 유행을 하는 바람에 지금 1월, 2월에 공백기가 생겼는데 이때 유행을 안 할지, 아니면 뭐 H1N1이 한 번 더 유행하고 B형으로 넘어갔잖아요. B형이 빨리 유행할지 알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올해 유행의 추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전체 환자 규모는 줄기는 줄었지만 아직도 인플루엔자 유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래 또는 이제 입원 환자 중에서도 인플루엔자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미 A형 H3N2라 그랬죠. 지금 유행하는 인플루엔자에 걸리셨다고 하더라도 예방접종은 안 하신 분들은 다시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A형 H3N2가 유행을 했지만 H1N1 유행할 수도 있고, B형이 유행해서 정말 운 나쁘면 이제 겨울 동안에 두 번 또는 세 번까지 인플루엔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 하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늦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늦게는 늦었는데, 그러니까 맞은 분들은 뭐 맞은 대로 이제 그냥 지내시면 되기는 하는데, 근데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만약에 남은 기간 동안 A형의 H1N1이나 또 B형이 유행하면 또 걸릴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걸렸더라도 재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맞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상용되고 있는 접종? 네. 이 커버할 수 있는 그 형들이 뭐예요? 지금 이제 올해 대부분 3가로 맞으셨을 텐데요. 3가 안에는 두 개의 A형, 그래서 H3N2하고 H1N1하고 B형의 빅토리아라고 세 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가 백신, 예전에 맞았던 4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A형 두 개는 같고요. B형이 야마가타 빅토리아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었는데, 야마가타 클레이드라고 하는 야마가타 형이 이제 2021년 정도부터 유행을 안 해서 현재 4년째 아예 유행을 안 하고 있어서 WHO에서는 아예 멸종한 게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WHO에서는 작년부터 이미 3가 예방접종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은 작년부터 이미 3가를 주종으로 마쳤고요.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3가 예방접종 맞아도 된다. 그러니까 4가 맞든 3가 맞든 어차피 그 4가 중에 하나 더 들었던 게 멸종을 한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3가 맞아도 상관없겠다 그래서 올해 3가로 접종을 했습니다. 제약사별로 예방주사가 너무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특별히 뭐 어떤 브랜드의
예방 주사가 더 좋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상당히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면 길어지긴 할 건데 그래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사실 예방 효과도 있고 중증 예방 효과, 사망 예방 효과가 있긴 있는데 기존의 예방 접종이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예방 접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맞춰주는 예방 접종이 기존의 예방 접종을 그대로 맞춰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표준 용량 예방 접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원이 3개 들어가 있는데 각 항원별로 15마이크로그램의 항원이 들어가 있는 백신인데 이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특히나 고령층에서 예방접종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더라. 특히나 이제 올해처럼 이제 미스매치가 된, 그러니까 백신 안에 든 거랑 실제 유행하는 게 다른 애 효과 더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백신 회사들이 고민을 해서 성능이 개선된 백신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면적원성 백신, 그러니까 면역이 잘 생기는 백신이 3종류가 전 세계적으로 더 출시가 됐고, 거기에 하나가 더 이제 미국은 더 출시가 되고 4가지게 됐고, 우리나라 뭐 어쨌든 백신 종류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헷갈리실 텐데, 어쨌든 고면역원성 백신을 현재 4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그 중에 2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내에 들어오는 거 먼저 설명하면,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의 가장 첫 번째 백신이 면역 증강제가 포함된 백신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존 용량은 똑같은데 거기에 면역 증강제를 섞어서 백신의 효과를 증강시킨 백신이어서 기존의 표준 용량 백신에 비해서 예방 효과가 한 20% 내외, 입원 예방 효과도 20-30% 내외가 이제 좋아진다라고 보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량 백신이라 그래서 표준 용량이 아까 15마이크로그램 했죠. 항원당,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하나당. 근데 얘는 4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H1N1도 60, 그 다음에 뭐 H3N2도 60, 그 다음에 이제 B형도 60. 그러니까 항원량을 이제 늘려서,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항체도 잘 안 생기고 효과가 낮으니까 왕창 맞춰가지고 효과를 확 증진시킨 아주 원초적인 방식이지만 그래도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이것도 면역 증강제 백신과 거의 버금갈 정도로 예방 효과, 그다음에 입원 예방 효과, 사망 예방 효과가 좋아지더라 이렇게 보고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직 국내에 도입이 안 됐는데 세 번째 백신은 이제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라 그래서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은 계란에서 키우든 아니면 세포에서 키우든 바이러스를 키운 거를 정제해서 만드는 패턴이었는데 유전자 재조합 백신은 다른 이제 뭐 곤충 세포라든지 이런 데서 항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제 만드는 방식이라 기존처럼 뭐 세포에서 키우거나 아니면 이제 뭐 계란에서 키우는 과정을 생략한 거니까 더 순도가 높은 항원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백신은 아예 처음부터 나올 때 표준 용량 백신보다 3배 용량으로 나왔습니다. 3배 용량. 그러니까 이것도 용량이 좀 많은 백신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용량 백신의 하나의 축에 속하는데 얘도 예방 효과가 기존 표준 용량 백신에 비해서 뭐 입원 예방 효과, 사망 예방 효과 이런 게 더 좋아진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나와 있는 백신이 이제 mRNA 백신이 지금 코로나19 백신만 맞아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도 mRNA 백신이 나왔는데 이 mRNA 백신이 상당히 기대되는 게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던 고면역성 백신에 해당되는 백신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라고 지금 현재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맞으면 좀 아픈 거는 좀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mRNA 백신까지 4가지를 현재 고면역성 백신이라고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면역증강제 백신하고 고용량 백신만 현재 국내에서 맞고 있고요. 현재 접종 권고 대상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성인들 또는 이제 65세 미만 중에서는 뭐 고용장기 이식, 그러니까 면역 저하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고면역성 백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고면역성 백신 맞는 것들을 권고하고 있기는 한데요. 현재 표준 용량 백신은 65세 이상이 국가에서 무료로 맞춰주고 있지만 이 고면역성 백신은 아직은 유료 접종이고 가격도 한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로 조금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본인이 기저질환이 많다든지 아니면 초고령층,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효과가 개선된 백신을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용량 백신, 뭐 고면역성 백신 이런 거 맞으면 왜 이런 주사 맞으면 열 나고 하잖아요. 보통. 네. 이게 더 심한 거죠. 예, 이상 반응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제 고용량 백신은 항원 자체가 4배니까 당연히 이제 면역 반응이 항원을 많이 넣어서 면역 반응을 강하게 하는 거고요.
면역 증강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면역 증강제 자체의 기전이 접종 부위에서 면역 반응을 강하게 이렇게 해서 전신적인 면역 반응을 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접종 부위의 면역 반응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이 부분의 통증이 좀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중에 면역 증강제 백신은 MF59라고 그래도 아주 자극이 심한 백신은 아니어서 이상 반응이 너무 많아서 못 맞을 정도로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그 외에 이제 면역 증강제 백신으로 기억하는 백신들은 싱글엑스라 그래서 새로 나온 대상포진 예방 접종이 가히 이 면역 증강제 반응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서 저도 맞아봤지만 하루 이틀 꼬박 앓을 정도로 아프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증강제 백신의 장점은 면역을 개선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백신을 못 만들었던 감염병에 대한 백신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반대로 그런 접종 부위에 대한 면역 반응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프거나 열이 동반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의 빈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뭐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그 정도 아픈 거에 비해 훨씬 효과는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면역 증강제 백신이라든지 뭐 단백결합 백신, 또 mRNA 백신처럼 효과를 증진시킨 이런 백신 플랫폼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맞으셨어요? 저는 병원에서 무료로 이제 의료진들 맞춰주니까 전 인플루엔자 맞춰줬고요. 작년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정부에서 무료로 의료진 맞춰줬는데 올해 백신 부족해가지고 안 맞춰줘가지고 유료로 맞았더니만 지금 현재 우리 병원에서 지금 mRNA 코로나19 백신 15만 원인데 30% 할인해서 12만 원에 맞았습니다. 아니, 교수님 맞으신 거를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으셔요. 그렇죠. 아니, 예. 병원에 계시니까 더 맞아요. 인플루엔자 그 병원 전 있으니까 이제 의료진 맞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해가지고. 아니 근데 저희 같은 경우 근데 병원에서 맞춰주는 거는 표준 용량 백신, 젊은 사람들에 대한 백신 효과는 표준 용량 백신으로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진들은 그냥 표준 용량 백신 맞고요.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고면역성 백신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진국들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국가가 여기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다음 편에 뭐 우리나라 그 질병학적 예산 깎인 얘기하면 속 터지기는 하는데 예 어떻든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백신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이 많은데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못하고 있는 백신 상당히 많습니다. 우라가 터지는 백신 몇 개 있어요 지금. 인플루엔자 백신도 그렇고